여러분, 지난주부터 경제학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그 핵심 키워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적 사고와 경제적 직관입니다. 경제학에서 수학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경제학이 수학은 아니죠. 수학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프는 수학으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학적 사고와 경제학적 직관을 체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번 강좌에서는 경제학 그래프의 유용성과 이 그래프를 수요 공급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이 경제학적 사고와 직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비단 이 그래프로 수요 공급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경제학 전반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 그래프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학적 직관을 가지고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사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경제 현상입니다. 경제학의 두 골칫거리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래프를 사용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Y축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넣고요. X축에 실업, unemployment를 넣습니다. 둘 다 경제학자인 제 눈에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경제학의 골칫거리죠. 이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네, 사실 제 6강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에서 한번 다루었는데요. 바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경제원리 10번째 내용입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에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반비례하게 그려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관계의 기본 세팅입니다.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실업이 문제고 실업을 잡자니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것을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예, 이게 그래프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을 좀 공부하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바로 필립스 커브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물론 이견은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겠죠. 정부 입장에서 두 개가 단기적인 상충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실업을 잡든지 실업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든지 그런 거겠죠. 간단한 그래프지만 우리에게 경제학적 사고와 직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그래프가 참 좋습니다. 자,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도 이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싱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싱의 스킬을 이해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보다 더 잘 보이실 것입니다. 복싱 스파링을 할 때 코치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상대편이 공격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요. 옆으로 돌아! 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싱은 두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상대편을 가격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 라인 안에서 때릴 때 정확하고 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벗어나면 정확하고 강한 타격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저희 왼손 바깥쪽으로 돌면 제가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제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맞힌다 하더라도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피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맞추기 힘듭니다. 힘을 싣기도 어렵고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어깨 라인 바깥에서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뒤로 가면 저의 어깨 라인 안에서 움직입니다. 상대가 뒤로 가는 것보다 제가 앞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 코치의 의견일 겁니다. 그러나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죠. 복싱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좋은 선수들은 상대의 공격을 좌 혹은 우로 돌면서 자신의 기회를 만드는 선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대단히 해결되기 어렵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정부도 단기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인 중에 통화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즉, 통화량을 줄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인이 다릅니다. 비용 상승이죠. 이것을 우리는 커스트 푸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유가 상승입니다. 그래프를 보실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프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원래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보통 그래프의 기본 이동은 점의 이동이죠. 점에서 점으로 이동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것인데 이 선 자체가 이동해서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것을 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선상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와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복싱의 히팅 라인에서 벗어나면 상대편을 공격하기 어려워지듯이 경제도 이 라인 안에서 움직일 때는 정부가 정책과 대책을 세우기 비교적 수월하지만 이 라인을 벗어나서 이런 쉬프트가 일어나는 그래프를 만날 때는 대책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부도 경제학자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방법은 있습니다. 앞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비용 상승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유가 상승을 들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몇 가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래프 참 직관적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학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경제학은 말로 하든 그래프로 하든 직관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걸까? 라는 주제를 통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몇 가지 이유와 어렵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